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인원은 아니네요. 예전에는 막 한 300명, 400명씩 왔었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거예요, 아마. 제가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요 경제 일정이랑 코인 호재를 체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일단 그 주요 경제 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코인은 어차피 미국에서 이제 금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유동성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냐. 그런 발표들을 계속하는 게 실업수당 청구,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이 세 가지가 금리 인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구준모 이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일정을 보시면은 일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영국 복합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딱 볼 건 뭐냐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세 가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밤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되게 변동성이 큽니다. 9시 반만 되면은. 빅쇼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빅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트 외적으로 비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발표 끝나고 다음날 분위기를 보고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 지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한다, CPI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쉬시면 돼요, 매매를. 왜냐면 차트 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매매를 하시는 거는 약간 도박이다. 왜냐면 발표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쉬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연설을 해요. 12시 막 이럴 때. 그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연설 도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 막 오를 것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려갈 거예요. 그것도 도박이죠. 차트 외적인 무빙이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네, 다음요. 저희가 이제 코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일정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코인 일정을 체크 안 하고, 이건 왜 오르지? 이거 왜 떨어지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 일정을 미리 체크를 하고, 이거는 언제 뭘 한다고 했어. 그럼 미리 타볼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코인 일정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코인리스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코인리스가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럼 마켓을 클릭을 하시고, 이 마켓에서 트렌드앤 일정, 그리고 일정을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코인의 일정이 다 여기 나옵니다. 빠짐없이 이상한 잡코인도 다 나와요. 코인원의 시뱅크, ONX, TMTG 이런 코인 다들 아세요? 이런 코인마저도 일정이 다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리플이 많이 올랐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이 오른 이유가. 1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힘먼 연설이 공개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SEC랑 리플이 지금 소송 중인데 리플에 되게 유리한 문서가 발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리플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6월 13일에 이 연설을 공개를 하네. 그럼 리플을 먼저 사놓을까? 이렇게 하면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일정을 체크하셔야 된다. 자, 다음은 원보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보 차트는 정말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른 보조 지표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해석하기가. 근데 우리가 쉬운 거를 공부하려고 다들 구독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보 차트. 그냥 이 매도 고려존,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아래, 매수 고려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가운데서 막 하시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시세, 이 빨간 선의 위치와 파란 선의 위치가 각각 다른 코인들을 많이 노리시고, 이 시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매수 고려존에 있는지, 매도 고려존에 있는지, 숏인지 롱인지, 시세가 당연히 이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2일 차트인데, 맨 아래에 있으면은 최근 2주간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맨 위에 있으면 최근 2주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맨 아래 칸에서 분할 매수를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차트 예시를 드리자면요. 최근에 하이에라는 코인에서 좋은 차트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01점에서 마이너스 78점, 22.8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세는 반대로 떨어졌고,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시세는 내려가는데 점수는 위로 올라가는, 서로 색깔이 다른 이런 애들만 노리셔도 충분히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색깔이 다른 애들만 봐요. 180개 코인 다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색깔이거나 같은 초록색이거나 같은 빨간색이면은 저는 다 안 봐요. 어차피 봐봤자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깔만 노리셔도 이렇게 쭉쭉쭉 내리다 보면 눈에 띄거든요. 색깔이 다른 애들이. 그런 애들만 보셔도 충분히 이런 좋은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제가 보고 들어가서 RSI, 이런 굴곡이 지어지면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받습니다. 제가 진입할 때 저는 항상 스샷을 띄워놔요. 진입한 차트를. 이걸 보고, 이런 차트를 보고, 잡음이 많이 나나요? 네, 모두 음소거했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으면 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여러분들. 잡음이 많이 나면 채팅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 끌게요. 네. 나미님 감사합니다. 이런 차트를 보고 제가 이런 수익을 봤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종목을 항상 저는 체크를 하고, 이런 맨 아래쪽 매수 고려전에 시세가 위치를 하고 있고, 점수는 반등을 미리 선행을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RSI까지 체크를 하고 곧 롱이 뜰 것 같아요. 바닥이잖아요. RSI가 정말로 굴곡이 많이 졌잖아요. 초록색이 많이 찼잖아요. 롱이 곧 뜰 것이다라고 하고 예측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차트만 노리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색깔이 다른 애들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11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모든 코인들이 이제 상단 6.4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 저 어제 진입을 했거든요. 어제 L 시그널을 보고, 어제 급락이 있었죠. 급락 이후에 L 시그널을 보고 이 차트를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받고, 오늘 제가 진입을 한 근거를
요약을 해봤어요. 자, 1번. 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어제?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비트가. 1K를 빼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업비트 다 마이너스 25%, 30% 뜨고, 죄송합니다. 폭락장이었어요. 그래서 긴 장대 음봉 이후에 바로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작은 캔들로 이제 지지를 해준다. 횡보를 해준다. 이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이때 쭉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일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 이 이후에 캔들을 이게 1시간 봉이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어느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는 걸 보일 거예요. 이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L 시그널까지 떴고 상단 6.4 형성됐고 6.4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익을 봤다. 상단 6.4 형성 확인했고 RSI L 시그널 확인했고 비트코인도 같은 시간에 L 시그널인 걸 확인했습니다. 최소 3개에서 4개의 진입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그게 내 진짜 수익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건 가짜 수익, 운, 자기 실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진입을 하실 때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진입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하셔라. 다음 차트 볼게요. 이 카바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맨 아래쪽에 시세가 위치해 있고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RSI는 L이 마침 또 떴죠. 네. 이런 차트만 굴곡이 깊은 L, 굴곡이 깊었는데 아직 L은 안 나왔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 정도면 뒤에 지지선을 보니까 뒤에 캔들을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줄 것 같으니 미리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L까지 뜨면은 금상첨화죠. 이거는 이제 숏 포지션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맨 위쪽에 시세가 위치해 있고 원보 지수는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S가 뜨진 않았지만 이미 과매도 상태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S가 뜨면은 조금 가격이 더 하락한 다음에 S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S가 곧 뜰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중수분들이 하시고요. 아직 초보자분들은 이 시그널만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런 차트, 지금 이 선행 차트를 보고 곧 S 숏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RSI S가 뜰 때까지 기다리겠어 하고 그때 진입을 하셔도 돼요. 이 시그널과 이 차트가 동일한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숏 차트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세가 맨 위쪽에 위치해 있고 원보 지수는 맨 바닥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마침 이것도 과매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찾으시면은 시그널과 차트가 동일한가를 체크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로도 저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원보 차트는 차트를 보시다가 이렇게 한 방에 200점이 빠지는 차트를 보신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급락이 나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200점인 상태에서 200점이 빠진다. 이거는 거의 승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이런 마이너스 200점이 나온 걸 보셨다면은 주저 말고 숏 포지션을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석적인 숏 포지션이에요. 자, 점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90점이죠. 근데 시세는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시세는. 근데 원보 우리 선행지수는 빠졌죠. 이렇게 큰 폭의 점수 차이가 나면서 점수까지 빠지면서 시세까지 같이 오르게 되면은 그것은 금방 빠질 것이다. 이거 다 실제로 수익을 본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이너스 90점에 초록색, 시세는 초록색인 것을 발견을 한다면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마이너스 116점이 빠졌죠. 점수가. 근데 반대로 시세는 파멸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렇게 파멸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금방 빠지기가 쉬워요. 점수까지 이렇게 같이 빠진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시세가 파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점수도 같이 따라간다. 그건 아직 빠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패턴이 승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파란선이 같이 따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올라가는데 파란선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이격이 발생할 때까지. 항상 이런 색깔이 다른 애들한테서 뭔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색깔 다른 애들만 매시간 체크를 하거든요. 그게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 노하우 중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메탈 대단했죠. 메탈, 잠시만요.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모두들 본인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한번 마이크 체크해 주시고요. 네. 네, 지금 이주봉님 마이크가 켜져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최근에 네, 메탈이 진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비트가 빠지는데도 계속 오르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1달러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2.3달러까지 갔다가. 근데 저도 사실 메탈에는 좀 손실을,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메탈에 손실을 봤어요, 사실. 왜냐면 이 피레침이 전 피레침이 1.76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1.76 부근부터 숏을 잡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1.76부터 숏을 잡았는데도 2.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언제 빠졌냐? 이때 S 시그널이 뜨고 나서 바닥 6.4가 형성이 되면서 빠지더라. 이 전까지는 S 시그널이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S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메탈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RSI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뭐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RSI가 승률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SI만 전적으로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결과를 보면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메탈이 무지성 상승을 하다가 이 S가 뜨고 바닥 6.4가 뜨니까 그때부터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막 리나나 메탈 최근에 솔라 그건 좀 된 건데 진짜 계속 상승했잖아요.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상승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빠지는 시점은 빠지면은 끝도 없이 빠지는 게 이런 코인입니다. 탈비트 코인들, 세력이 탄 코인들. 그래서 이 시그널만 기다리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이때 S 시그널이 나온 직후에 바로 포지션을 잡았어요. 무서워서 5배로 줄이고 원래 10배씩 잡는데 이때 딱 1.8 정도죠. 가격대가 1.85 정도. 지금 1.47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마 0.9달러까지 빠졌을 거예요. 메탈이.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메탈이나 리나 같이 거래량이 터져서 쏘는 코인들은 빔이 나올 때까지 숏은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빔 이후 RSI, S 시그널과 6.4 조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면 세력들은 마지막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올리고 그만두진 않아요. 마지막 쭉 올린 다음에 뺍니다. 이런 잔치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쏘는 코인들 미리 잡지 마시고 이런 마지막 폭죽이라고 하죠. 마지막 폭죽을 터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RSI는 S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 6.4까지 같이 떠 있으면은 그거는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 메탈이나 리나 같은 애들 또 나올 거예요, 분명.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계속 쏘는 코인들. 그러니까 그 코인들은 미리 잡지 말자. S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S랑 6.4 조합이 나오면 더 좋다.
요약하자면 이제 또 최소한 시세는 맨 위칸, 맨 아래 칸일 때 노려보자. 그리고 점수는 반대편을 볼 때 노려보자. RSI 시그널과 원보 차트가 동일한지 체크하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원보 차트는 저희 매 시간 정각에서 10분 사이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쁘고 막 일상생활 하다가 차트를 보려고 하면은 뭐 애매한 38분, 뭐 43분 이러잖아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차트는. 이미 끝난 차트를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면은 다음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해석을 하자. 바뀐 차트를 가지고. 이미 끝난 차트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방향이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4시간 전각부터 10분 이내에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되니까 그때 다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본인의 진입 근거 최소 3개 이상을 만들자. 이게 원본 차트 요약입니다. 자, 세 번째, 펀딩비와 거래량. 이 펀딩비를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도 식구들은, FOC 식구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면은 이 펀딩비에 대해서 강사님들이랑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펀딩비에 대해서. 근데 다른 일반인들은 이 펀딩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근데 펀딩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펀딩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펀딩비예요. 이 펀딩 보이시죠? 펀딩. 이게 마이너스다. 이게 마이너스면은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펀딩비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준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왜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논문이거든요. 펀딩비에 대한 논문. 이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한 뭐 거래소만의 장치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펀딩비가 얼마일 때 내 돈이 얼마 빠져나간지만 알면 돼요. 이게 계산을 쉽게 하려고 마이너스 2.5%짜리를 제가 갖고 왔어요. 만약에 뭐 LIT 코인을 마이너스 2.5 펀딩비인 상태에서 내가 10배로 1000불을 숏을 잡았다. 그러면 사이즈는 10,000불이 되겠죠? 10,000불이 되면은 250불을 떼가는 거예요. 근데 내 담보금은 얼마예요? 1000불이죠. 그럼 1000불에서 250불을 빼간다니까요. 8시간에 한 번씩. 돈을 이제 정산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펀딩 마이너스 2.5%면 숏을 잡아야겠어요? 안 잡아야겠어요? 2시간 뒤에 내 250불이 빠질 게 뻔한데 당연히 안 되겠죠. 잡더라도 이 펀딩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잡아야지 8시간은 여유가 있잖아요. 펀딩비 정산 시간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할 때는 펀딩비가 마이너스 2.5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몰라요. 이렇게 펀딩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오릅니다. 왜냐면은 롱 포지션들이 숏 포지션들한테 돈을 받아 먹으려고 자기 롱 포지션 유리하게 계속 가격을 올린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펀딩비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마이너스 펀딩비면은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돈을 주는 거다. 내 돈을. 그다음에 플러스 펀딩비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돈을 주는 거다. 근데 이 막 무지성으로 쏘는 애들은 다 이런 펀딩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펀딩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뜯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 2시간 이후에 250불을 뺏겨요. 이런 사실을 알면은 절대 안 잡겠죠? 네. 펀딩비 요약하자면은 펀딩비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막 마이너스 0.75 인 종목들은 아예 잡지 말고 꼭 잡고 싶다고 하면은 정산 시간이 막 지나서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잡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네. 자, 이제 펀딩비 알았잖아요.
다음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거래량이 뭐냐면, 이 뭐 매수와 매도의 총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해당 종목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근데 거래량이 적으면 해당 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겠죠. 옆에 보시면은 1M이 이제 테더로 환산을 하면은 13억 정도예요. 10M이 130억, 100M이 1300억. 그다음에 최근에 메탈은 2.2B죠. 2.2B면은 무려 한 거래 대금은 한 3조 정도 돼요. 3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메탈 지금 2.2B 빌리언인데 지금 가격 1.5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요. 저희 소위 거래량이 터졌다. 근데 가격 지금 1.5죠.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어요? 2.3까지 갔어요.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아 이건 숏 잡으면 안 되겠다.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메탈이 또 펀딩비가 또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펀딩비에 거래량까지 3조가 된다고 하면은 절대 숏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때 메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죠. 1.5불도. 근데 이게 결국 2.3달러까지 갔어요. 왜? 거래량이 터져서. 그래서 거래량도 요약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솔라, 뭐 리나, 메탈 이런 저시총 코인들이 첫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며칠 동안 상승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첫날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보고 아 이거는 당분간 숏을 절대 잡으면 안 되겠다. 얘는 며칠 동안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거래량 2.2 비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첫날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며칠간. 3조라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쉽게 빠지겠어요? 거래량은 2.5B 정도로 첫날이 형성이 돼요. 첫날 막 쏘는 코인들 거래량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쏘더라도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안 가면은 막 오랫동안 쏘진 않습니다. 최근에 스토리지 하루 만에 빠졌죠. 거래량이 한 300M, 300밀리언 정도 됐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스토리지로도 이제 수익을 봤었는데 거래량이 1빌리언, 1빌리언, 음펀비는 절대 숏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1B 이상, 그다음에 음펀비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럼 절대 숏 진입하면 안 돼요. 첫날. 어차피 빠질 건데 며칠도 올리고 빠진다니까요. 근데 언제 빠지느냐? RSI S 시그널이 뜨고 나서 빠졌다니까요. 메탈이.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16M이면 얼마죠? 130억. 300M이면은 한 4천억 정도 되죠. 이 코인이랑 당연히 변동성이 다르겠죠. 이 거래량이 낮은 코인들은 비트가 오를 때 같이 못 따라가요. 따라가더라도 좀 늦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세 자릿수 거래량은 비트가 올라갈 때 같이 막 따라 올라가고 비트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좀 살아있는 코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건 약간 좀 잠자고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내 투자 스타일이 단타다. 그러면은 절대 이 두 자릿수는 좀 지양을 하시고요. 이 세 자릿수인지도 고려를 하시고 내 투자 스타일이 약간 스윙에 매집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코인을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선정하실 때도 이 거래량이 정말 필수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빌리언. 최근에 비트코인이 10빌리언까지 가는 거 봤었어요. 비트코인만. 근데 알트코인이 이 시총이 메탈 시총이 500억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거래량이 거의 막 3조가 터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첫날 어떤 잡코인이 막 상승을 한다. 근데 펀비도 음펀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1B 이상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럼 절대
숏 포지션을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언제 숏 잡는다? 마지막 불꽃 터트릴 때. 불꽃 터트리고 S 시그널이 나오고 6.4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매매일지 작성의 중요성입니다. 매매일지를 왜 작성해야 될까요? 원래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까먹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아, 맞다, 이게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까먹고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패턴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복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은 매매일지를 작성하셔가지고 막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복기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여기다 많이 쏟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일지라고 하면은 괜히 막 거창한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입할 때 차트 모양, 차트 사진, 그다음에 RSI 차트 사진, 그다음에 정리할 때 차트 사진, 그다음에 수익률 사진, 손실이었는지 수익이었는지. 항상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 제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채널 만들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리기가 쉬우니까 이제 텔레그램 같은 데는 사진으로 뭐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매매일지는 쓰기가 편해야 돼요. 접근성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에 나의 채널 하나 만들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항상 사진을 올리면서 매일매일 봐요. 그래서 이 차트 많이 봤는데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이 차트 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매매일지를 왜 써야 하냐면요. 세미나나 본사 오시면은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강사님들. 그분들한테 매매일지 보여주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매매일지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바로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뭐 진입 차트 할 때 이 위치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저 잘 안 돼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미팅할 때. 그래서 매매일지를 항상 적으시고 내가 쓴 매매일지가 이런 건데 내 문제점이 뭐냐. 그게 바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귀찮더라도 작성을 하세요. 저도 아직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저희가 포지션을 잡으면은 이런 모양을 보잖아요. 이 가운데 스탑 프로핏의 로스가 이제 멈추겠다. 수익을 멈추겠다. 손실을 멈추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가운데를 누르시면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마크 프라이스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바이낸스 놈들이. 근데 이 마크 프라이스는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크는 시장 평균가예요. 이 바이낸스 가격이 아닌 전체 거래소를 통틀어서 그 평균값이 마크 프라이스고 라스트 프라이스가 내 바이낸스 마지막 가격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분명 이 가격에 걸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마크 프라이스로 했기 때문에 안 팔린 겁니다. 시장 평균가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가격이랑 시장 평균가랑 살짝만 달라도 팔리지 않거든요. 1틱 차이라도 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항상 익절이나 손절을 설정을 하실 때에는 라스트로 설정을 하십시오. 이 라스트. 두 번째 칸이 있거든요. 라스트로 하셔야 돼요. 이 라스트로 해야 내가 지정한 가격에 딱 팔려요. 근데 마크로 해놓으시면요. 마크로 손절가를 뭐 100불 정도 손절을 잡아놓고 난 걸어놨어. 근데 딱 손절이 나갔는데 한 130불이 빠져나간 거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나는 딱, 녹화본은 제가 그 아카데미 방이랑 원버치즈 방 올려드릴게요. 자, 마크로 해놓으면은 내가 100불을 손실을 예상을 했는데 포지션이 끝나고 보면은 130불, 막 140불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마크 프라이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1달러에 딱 팔고 싶다. 그러면 라스트 프라이스로 하세요. 그러면은 딱 1달러 되면 바로 팔립니다. 그리고 이 라스트 프라이스로 설정을 하셨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켓이 있고 리밋이 있어요. 이 마켓이 뭐냐면 시장가, 이 리밋은 지정가. 내가 지정한 가격. 그래서 여기에 이게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가격,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두 개를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은 이 가격에 팔려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칸은 여기 TP 슬러시 SL은 이 퍼센테이지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포지션 TP SL은 한 방에 다 팔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할로 대응을 하고 싶다. 내 본절가의 절반만 팔고 싶다. 뭐 어느 가격대 절반이나 뭐 75%만 팔고 싶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칸을 쓰시고 라스트하고 리밋으로 바꾸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가격을. 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칸이에요. 보시면은 이 익절가, 손절가거든요. 이거는 분할이 안 되고 무조건 다 100%다 팔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라스트 프라이스로 하셔야지 내가 생각한 수익과 내가 생각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로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라스트로 설정을 하시는 걸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탑로스를 활용을 하는 법은 뭐냐면요. 수익 중인데 자야 할 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 중인데 불안해서 못 자겠어. 그러면 미리 익절가나 손절가를 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수익 중인데 손절가를 정해 두기보다는 본절가에 내 평단가에 걸어 두시면은 내 평단가 가면 그냥 팔리거든요. 자면서 급락이나 급등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은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과 정반대 시간에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탑로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로 계속 볼 수가 없을 때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미리 걸어 놓으면은 어제 급락, 비트 급락, 그때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스탑로스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종목 선정의 팁. 180개의 코인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서로 다른 색인 종목 쭉쭉쭉 내리다 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 종목들만 딱 보고 괜찮은 차트 있으면 즐겨찾기 해놓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망했다가 그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색이 없어. 다 똑같아, 색이. 그러면은 원모 차트상 맨 위에와 맨 아래. 왜 맨 위에 5개, 맨 아래 5개냐? 이게 이제 가장 변동성이 컸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모 차트상 5개, 맨 위에 5개, 맨 아래 5개 선정을 하시고 괜찮은 차트를 또 즐겨찾기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낸스 상에서 거래량이 높은 애들 탑 5로 이제 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래량 높은 애들, 아까 2.2B 이런 애들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롱이든 숏이든 양방향으로 다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입자분들은 너무 많은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한두 종목만 하세요. 너무 막 다 좋은 차트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대응을 할 줄도 모르는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두 종목만 하시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서 실력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딥라이트 이제 오토보 4.0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RSI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 신규로 S가 L이 뜨면은 딥라이트가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라이트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0불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RSI 알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3,000불 이하 1,000불이나 2,000불 구독자분들은 월 50불로 RSI 알람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 서비스를 받고 뭐가 L이 떴고 뭐가 S가 떴는지 아니까 그때는 약간 종목 선정에 쉬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손절의 중요성과 나만의 체크리스트. 이거는 이제 어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가 한 말이라서 경험담이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트레이더가 언제 돈을 벌었냐면요. 뭐 빚값과 추세선을 긋는 기술, 피보나치 수열 분석법, 보조지표를 보는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 손절의 기술을 배운 뒤에야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살려줬던 기업, 손절을 안 하고 버텼을 때 수익으로 나왔던 기업, 또는 내 평단가까지 와가지고 살려줬던 이 기억이 결국에는 나를 죽였다. 그래서 이 손절의 기술을 배운 뒤에야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손절은 다음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손절을 잘 할 줄 아는 트레이더가 돈을 법니다. 손절 없는 매매는 청산입니다. 왜 청산당해요? 손절 안 했으니까 청산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절을 꼭 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만의 체크리스트. 이거는 이제 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체크리스트인데 여기서 한 4개 정도는 부합을 해야 4개 정도는 적용이 돼야 저는 항상 포지션을 잡아요. 뭐 하방인가 체크, 50점 체크, 교차가 일어나는 거 체크, 고려 존인가 체크, 동일한가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만 그냥 진입하는 거예요. 펀딩비까지 이제는. 펀딩비 거래량까지 체크. 경제지수 내일 없네? 체크. 호재. 보니까 코인리스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럼 8개가 다 맞네? 그럼 8개면 다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100%는 없잖아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내 관점에 의해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실력이 느는 거고 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체크리스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좋은 보조지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호재랑 주요 경제 일정 보는 법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오버차트 맨 위.